그 말은 웃음 속에 섞여 흘러나왔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가벼워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하나의 선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백억을 굴리는 부호에게 결혼이라는 단어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했고, 그 선택지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던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방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었다. 네가 쇼팽을 연주할 수 있다면 내가 너와 결혼하지. 잔을 든 손은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에도 망설임은 없었다. 이미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던지는 말이었다. 짧은 웃음이 방 안을 스쳤다. 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숨기려 애쓴 웃음도 아니었다. 그 웃음 속에는 공통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타인의 실패를 안전한 거리에서 구경할 수 있다는 묘한 여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잔을 입술에 가져갔으며 누군가는 이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다. 이 장면은 오래 붙잡을 가치가 없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었다. 부호의 시선은 피아노가 아니라 거지에게 머물러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거지가 서 있는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해진 외투는 이 공간의 조명 아래서 더 초라해 보였고 닳아버린 신발은 이 방의 바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손등에 남은 오래된 상처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 모습은 이 자리에 서기 전부터 이미 답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왜 이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쇼팽인지. 피아노는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검은색이었지만 윤기는 거의 사라져 있었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물건 특유의 침묵을 품고 있었다. 마치 이 공간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어떤 과거를 대신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침묵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불편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방의 규칙은 명확했기 때문이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 거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답도 없었다. 거절도 항변도 없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부호의 얼굴에는 여유가 더 쌓여갔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느긋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었다. 이미 결과가 정해진 사람에게 던지는 마지막 유희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이 장면이 곧 정리될 거라 믿고 있었다. 누군가 웃으며 마무리하고 누군가 농담으로 덮고 거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아무도 시계를 보지 않았지만 모두가 체감하고 있었다. 이 침묵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침묵이 끝나기 직전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거지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공기의 온도를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손끝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다. 오래전에 몸이 먼저 기억해버린 감각이 깨어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왜 그 손이 피아노를 향하고 있는지, 왜 물러서야 할 사람이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하는지.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짧게 웃었다. 그리고 방 안에 또렷이 들리도록 말했다. 지금 이건 자비야. 네가 더 망가지기 전에 그만두라는. 그 말은 선택처럼 들렸지만 실은 판결에 가까웠다. 네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여기까지라는 선언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굳어졌다. 거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그 단순한 호흡 하나로 분위기는 설명하기 힘들 만큼 달라졌다. 도망치지 않는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 그 안에 섞여 있었다. 부호는 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웃음이 사라져 있었다. 한음만 틀려도 끝이다. 그 말은 규칙이자 함정이었다.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거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이 조명 아래 드러났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애원도 없었다. 다만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를 다시 꺼내야 하는 사람 특유의 피로가 고여 있었다. 그는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아주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방 안의 대부분은 듣지 못했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은 부호의 귀에 정확히 닿았다. 틀릴 수 없는 곡을 고르셨군요. 그 순간 부호의 미소가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정적은 분명히 존재했다. 거지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 움직임에는 조급함도 과시도 없었다. 마치 이미 수없이 반복해온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아직 건반은 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방 안의 누구도 이제 이 일이 단순한 농담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선택은 연주가 아니었다. 증명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지금 이 거지가 과거에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무엇을 잃고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방의 침묵이 그 대답을 직접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원래 이렇게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세상이 그를 처음 기억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말은 하나둘 사라졌고 대신 습관만 남았다. 손가락을 풀기 전에 항상 숨을 한번 고르고 의자에 앉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으며 누군가 곁에 있어도 시선을 먼저 피하는 버릇.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몸이 먼저 익혀버린 방식들이었다. 그의 시작은 평범했다. 너무 평범해서 특별할 것이 없었다. 음악가 집안도 아니었고 부유한 후원자도 없었다. 다만 낡은 피아노 한 대가 있었고 그 옆에 늘 같은 시간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창밖에서는 소음이 잦아들었고 그때부터 건반 위의 소리만이 방을 채웠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그 연주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았다. 마치 약속처럼. 사람들은 종종 재능을 타고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재능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에 가까웠다.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악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손의 기억.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지 못했다. 대신 버텼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유를 묻지 않고. 그에게 음악은 꿈이 아니었다. 도피처도 아니었다.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감당해야 할 무게에 가까웠다.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진 사람이 있었다. 말수가 적었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연주가 끝나면 아무 말 없이 물을 내밀던 손. 잘했다는 말도 더 해보라는 말도 없었다. 다만 그 손이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그 침묵 속에서 계속 자랐다. 그러나 세상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다. 한 번의 어긋남, 한 번의 선택,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순간. 그날 이후로 무대는 닫혔고 이름은 지워졌다. 박수는 멈췄고 소문만 남았다. 누구도 끝까지 이유를 묻지 않았고 누구도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음악은 남았지만 그를 위한 자리는 사라졌다. 그가 피아노를 떠난 것은 패배 때문이 아니었다. 계속 연주할 수 없어서도 아니었다. 연주할수록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손을 숨겼다. 이름을 숨겼고 과거를 숨겼다. 음악은 기억 속에만 남겨두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아무도 묻지 않는 곳으로.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에 익숙해졌다. 무시당하는 시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기대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감각. 그 감각은 편안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실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에 머물렀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러나 음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주 가끔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는 손가락을 움직였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공기 위에 건반을 그리듯 눈에 보이지 않는 연주를 했다. 그때마다 손끝은 정확했다. 흐트러지지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다.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날 그 방에 들어가기 전까짐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다시 증명할 이유도 없었다. 이미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그러나 누군가 쇼팽을 입에 올렸다. 그것도 조건처럼, 조롱처럼. 그 이름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에게 쇼팽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버티던 시간, 숨기던 밤, 그리고 끝내 놓아버렸던 자신에 대한 모든 기록. 그래서 그의 손이 움직였다. 생각보다 먼저, 이성보다 앞서. 그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몸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한 번 더 살아볼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사람이 왜 이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지, 왜 다시 무대가 아니라 바닥에서 시작하는지.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침묵이 끝나면 과거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 첫 음이 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건반 위에 손을 올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변했다. 아직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이 침묵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곧게 세웠고 누군가는 잔을 내려놓았으며 누군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다. 기대해서가 아니었다. 무언가 예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불안 때문이었다. 그는 연주를 시작하지 않았다. 일부러 늦추고 있었다. 손가락은 건반 위에 얹혀 있었지만 눌리지 않았다. 그 짧은 지연은 방 안의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감정을 불러왔다. 어떤 이는 조급함을 느꼈고 어떤 이는 짜증을 느꼈으며 어떤 이는 이 장면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지연이 그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한음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소리는 과거를 호출하는 신호가 될 것이고 동시에 현재를 파괴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잠시 멈췄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이 선을 넘는 순간 더 이상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 한쪽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한 목소리였다. 어차피 못 쳐. 그 말은 공기처럼 흩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이 방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을 대신 말해준 문장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부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과를 보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연주는 실패로 끝날 것이고 그 실패는 이 자리를 다시 안정된 질서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그때였다. 아주 작은 소리,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한 첫음이 방 안에 스며들었다. 그것은 쇼팽의 시작치고는 지나치게 조용했다. 화려함도 감정을 끌어올리는 과장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혼잣말을 하듯 혹은 오래된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듯 하나가 공기 위에 놓였다. 사람들은 처음에 반응하지 않았다.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작음이 오히려 사람들을 멈추게 만들었다. 귀가 먼저 반응했다. 소리를 듣는다기보다는 느낀다는 쪽에 가까웠다.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주었고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렸으며 누군가는 이유 없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연주를 이어갔다. 음들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이어졌다. 급하지도 않았고 꾸미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소리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이 연주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연주에 가까웠다. 방 안의 시선들이 하나둘 피아노로 모였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은 당혹감이었으며 그 다음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다. 분명히 대단한 기교가 드러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이 연주를 가볍게 취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소리에는 변명이 없었고 과장도 없으며 무엇보다 틀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부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그때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를 오래 봐온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변화였다. 통제하고 있다고 믿던 상황이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다. 연주는 점점 깊어졌다. 빠르지 않았고 격정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각 사이에는 분명한 무게가 있었다.
마치 이 곡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해왔다는 듯 모든 소리가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눈을 피했다. 음악이 방 안의 사람들을 각자의 기억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선택의 경기에 서 있었다. 연주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가까웠다. 이미 이 방 안의 질서는 흔들리고 있었고, 이미 몇몇 사람들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이 연주가 끝나기 전에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방 안이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다. 이건 연습이 아니야.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판단에 가까웠다. 그 순간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사라졌다. 이 자리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는 것이다. 그는 그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연주를 이어갔다. 아니, 실제로 듣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의식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손은 점점 더 많은 기억을 불러내고 있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무대, 닫혀버린 문,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순간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기억들은 그를 흔들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더 안정시키고 있었다. 마치 이 연주가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결과라는 증거처럼. 연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방 안에 누구도 이제 이 사람이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가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 사람은 지금 다시는 서고 싶지 않았던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마지막 음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는 아주 잠깐 숨을 고르는 듯했다. 그 짧은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쏠렸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연주가 끝나면 예전의 질서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리고 바로 그때 방 안에 누군가가 깨달았다. 이 사람은 우연히 여기까지 끌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순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과 함께 연주는 다음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뒤에 있던 문이 조용히 닫혔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지만 분명히 닫혔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의미만큼은 분명했다. 이 순간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연주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연주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방 안의 분위기는 이미 이전과 같지 않았다. 처음 몇 음이 지나간 뒤부터 사람들의 태도는 아주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허리를 세웠고, 누군가는 잔을 내려놓았으며,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큰 변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이 연주를 더 이상 가볍게 흘려보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과장되지 않았고 속도를 앞서지도 않았다. 하나하나가 자기 자리를 알고 있는 듯 정확하게 놓였다. 그 정밀함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오히려 그 점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연주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몰래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방 안을 채웠다. 첫 번째 작은 성공은 박수도 환호도 아닌 침묵으로 나타났다. 누군가 연주 중에 끼어들지 않았다. 누군가 비웃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자체가 이 자리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연주는 조롱의 대상이었고 실패를 전제로 한 구경거리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부호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이었다. 그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잔의 가장자리를 괜히 한 번 더 문지르고 있다는 사실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상황이 조금씩 자신의 개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개입하지 않았다. 이 연주가 끝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연주는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이 구간은 쇼팽에게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
감정이 먼저 앞서면 흐트러지고 계산이 앞서면 생기를 잃는다. 그는 그 경계를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있었다. 너무 밀어붙이지도 너무 물러서지도 않은 채. 그 균형은 한동안 유지되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방 안에는 묘한 기대가 피어올랐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 정말 혹시라는 생각. 그러나 희망은 언제나 짧게 머무른다. 작은 성공이 쌓일수록 보이지 않던 압력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 시선이 많아졌다. 귀가 더 예민해졌다. 숨소리 하나에도 반응이 생겼다. 그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 연주는 이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많은 눈이, 너무 많은 기대가 동시에 이 건반 위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에. 그때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고 있었다. 손목의 각도가 아주 조금 달라졌고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호흡이 평소보다 짧아졌다는 것을. 아직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위험한 신호였다.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순식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방 안 어딘가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부터가 진짜야. 그 말은 응원처럼 들릴 수도 있었고 경고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명확하게 들렸다. 이 연주를 끝까지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숨을 다시 고르며 다음 구간으로 들어갔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멈출 수도 돌아설 수도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제가 나타났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연주의 흐름이 한순간 늦어졌다. 박자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긴장이 소리에 스며들었다. 몇몇 사람들의 눈빛이 동시에 바뀌었다. 기다렸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실패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아주 인간적인 욕망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부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방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다. 집중해. 그 말은 조언이 아니었다. 압박이었다. 연주자를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 자리가 여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 한마디로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연주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다. 그는 그 압박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 손끝이 조금 더 단단해졌고 호흡은 짧아졌다. 다행히 그 구간은 넘어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았다. 연주는 다시 흐름을 찾았다.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안도의 감정이 동시에 스쳤다. 실패를 기대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복잡한 반응이었다. 이것이 두 번째 작은 성공이었다. 그러나 이 성공은 첫 번째와 달랐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했고 더 큰 대가를 남겼다. 그는 느끼고 있었다. 이 방식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한 번의 균형은 유지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대는 연주 자체가 아니라 압력이었다. 시선, 조건, 조롱, 그리고 이 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 그것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의 연주에 개입하고 있었다. 연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내부에서는 처음으로 질문이 떠올랐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여기까지 들어온 것이 과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그는 여전히 연주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는 것을. 기술로 버틸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음 선택은 전혀 다른 방식의 결단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생각이 스치는 사이 연주는 다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국면은 더 이상 작은 성공으로는 넘길 수 없는 영역이었다. 연주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 방 안의 문제는 더 이상 소리만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흐르고 있는 긴장이 단순한 기대나 불안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무언가가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다. 그는 가장 먼저 그 이상함을 느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 건반의 깊이, 반응, 그리고 소리가 퍼지는 속도, 모두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연스럽지도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눈에 띄지 않게 조건을 바꿔놓은 것처럼 연주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음악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구간에서 비슷한 압박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 타이밍은 놀랄 만큼 일정했다. 집중이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방 안의 공기는 한 번 더 무거워졌다. 시선이 쏠리고 숨소리가 커지고 침묵이 의도적으로 늘어졌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계산된 흐름이었다. 그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감각이 되살아났다. 무대 위에서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던 순간들, 실수가 아니라 환경으로 압박하던 사람들, 연주 자체가 아니라 연주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조건들. 그는 그때도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다. 집중이 부족한 탓, 준비가 덜 된 탓이라고.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다. 방 한쪽에서 누군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짧고 아주 억제된 웃음이었다. 그 소리는 연주를 향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향한 것이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피아노에서 벗어나 방 안을 스쳤다. 그리고 마주친 얼굴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표정이 유난히 차분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박수도 야유도 없었다. 다만 모든 변화를 알고 있다는 듯 일정한 거리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연주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연주가 만들어내는 반응을 관찰하는 시선이었다. 마치 결과를 확인하듯. 그때 그는 깨달았다. 이 자리는 즉흥적인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 겹의 계산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연주는 잠시 흔들렸다. 소리 자체는 유지되었지만 호흡이 짧아졌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모른 척하고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이 이상함을 인정하고 방식을 바꿀 것인가? 예전에 그는 전자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흐름에 그대로 올라타면 끝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부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두에게 분명히 들렸다. 왜 멈추지?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압박이었고 동시에 유도였다. 흔들리는 쪽으로 더 밀어붙이는 한마디였다. 그는 그 말을 듣고서야 확신했다. 이 연주는 시험이 아니라 함정이라는 것을.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아니라 실수를 끌어내기 위한 무대라는 것을. 그는 아주 짧은 순간 손을 멈췄다.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다. 흐름을 끊지 않을 정도로만. 그러나 그 미세한 변화는 그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 사이 그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방의 구조, 사람들의 위치, 시선이 움직이는 방향, 그리고 특정 순간마다 반복되는 압박의 패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 연주를 끝내기 전에 반드시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권력이 있었다. 음악이 아니라 자리를 지배하는 힘. 누가 서고, 누가 앉고, 누가 웃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힘. 그는 그 힘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통제할 수 없는 순간, 예측할 수 없는 결과.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다시 연주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완벽함을 향하지 않았다. 대신 관찰했다. 어디에서 압박이 들어오는지, 언제 분위기가 바뀌는지. 연주는 이제 방패이자 미끼가 되었다. 그는 연주로 시간을 벌고 있었고 그 시간 속에서 상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방 안의 몇몇 사람들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왜 중요한 순간마다 공기가 달라지는지, 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연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 의문들은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분명히 남아 있었다. 이 자리가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더 이상 어떻게 연주를 끝낼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질문은 바뀌었다. 이 연주를 통해 누구와 맞서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가?
그 순간부터 그의 선택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방의 질서 자체를 건드리는 일이 되고 있었다. 연주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건 더 이상 음악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자리는 이미 전장이 되었고 그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부터였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의 사건이 아니게 된 순간은 이건 명백한 대치였다. 연주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방 안의 사람들에게는 몇 분에 불과했을지 몰라도 그의 내부에서는 훨씬 긴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이마다 계산이 이루어졌고 기억과 현실이 겹쳐졌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연주하고 있지 않았다. 버티고 있었다. 압력은 한 방향에서만 오지 않았다. 시선은 점점 가까워졌고 침묵은 점점 길어졌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모든 소음은 음악 바깥에서 연주자를 흔들기 위해 던져진 파편들이었다. 그는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느끼고 있었다. 피하려 하지 않았다. 피할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계산이 떠올라 있었다. 이 연주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계산. 그는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그 침묵 자체가 압박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연주자가 스스로 흔들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가장 자주 쓰는 방식이었다. 그때 그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이 겹쳐졌다. 조명이 뜨거웠던 무대, 숨이 막히던 공기,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조여오던 침묵. 그때도 그는 혼자였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멈추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실수는 그의 몫이었고 결과 역시 그가 감당해야 했다. 그 기억은 손끝을 잠시 무겁게 만들었다. 연주의 리듬이 아주 미세하게 느려졌다.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예민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느껴질 정도였다. 몇몇 시선이 동시에 그를 향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무너지기를.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상대는 음악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이 연주가 길어질수록 그의 체력과 집중은 소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방 한가운데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실은 예언에 가까웠다.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연주를 이어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대로 끝까지 가면 기술로는 버틸 수 있어도 마음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계산. 그리고 그 마음의 균열은 한 번 생기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완벽을 유지하려는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판의 규칙 자체를 바꿀 것인가. 과거에 그는 항상 전자를 선택했다. 그래서 졌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요구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을. 상대의 기대를 어긋나게 만드는 선택. 부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짧았다. 끝낼 생각은 없나? 그 말은 자비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유도가 숨어 있었다. 지금 멈추면 체면은 지켜주겠다는 제안. 대신 진실은 묻히게 되는 선택.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오래전 자신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그는 무사히 무대를 내려왔지만 그 이후로 다시는 같은 자리에 서지 못했다. 그의 손이 잠시 멈춘 듯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소리를 더 줄였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화려함을 버리고 압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연주를 바꿨다. 이 선택은 위험했다. 듣는 사람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었고 오히려 실패의 빌미를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상대는 지금 그가 흔들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연주는 다시 흐름을 바꾸었다. 느려졌지만 더 깊어졌다.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기대했던 방향과 다르다는 반응이었다. 이 변화는 방 안의 균형을 흔들었다. 압박을 설계한 쪽의 계산에서 이 선택은 빠져 있었다. 그 작은 어긋남이 이 싸움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그러나 대가는 컸다. 그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손목에는 분명한 피로가 쌓이고 있었다. 집중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집중을 지탱하는 힘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은 시간을 벌어주지만 영원히 버텨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연주의 한 구간에서 과거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다. 실패했던 무대, 돌아서던 관객, 그리고 무너진 자신. 그 이미지가 손끝을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짧음이 오히려 위험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손을 붙잡고 있었다. 방 안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 연주는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먼저 흔들리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은 곧 결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은 없었다. 더 이상 돌아갈 자리도 없었다. 이 순간 이후로는 이길 수 있든 없든 모든 것을 드러내야 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망설임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오래 준비되어 있던 결단뿐이었다. 손끝의 피로는 여전했고 호흡은 짧았지만 그의 시선은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이 연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다. 연주는 방향을 바꾸었다. 속도를 올리지도 화려함을 더하지도 않았다. 대신 구조를 드러냈다. 숨겨두었던 선율을 조금씩 전면으로 끌어냈고 감추어두었던 균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변화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뒤틀렸고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명한 불안이 스쳤다. 이 연주는 이제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부호는 그 변화를 느끼자마자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계산은 빠르지만 늘 같은 전제 위에 서 있었다. 상대는 결국 흔들릴 것이라는 전제.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연주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압박이 가해질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판이 자신이 설계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방 한쪽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박수도 환호도 아니었다. 다만 상황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소리였다.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부호에게로 옮겨갔다. 연주자만이 아니라 이 자리를 만든 권력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지켜보는 시선이었다. 그는 그 시선을 이용했다.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아주 미세하게 호흡을 바꾸었다. 그리고 일부러 상대가 가장 개입하고 싶어 할 순간을 만들어냈다. 집중이 극도로 요구되는 구간,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점. 그곳에서 그는 오히려 소리를 더 줄였다. 긴장을 낮췄다. 상대의 손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선택이었다. 예상대로 개입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부호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들어왔다. 거기서 그렇게 가는 게 맞나?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다. 흐름을 끊기 위한 개입이라는 것을. 그 순간 연주는 멈추지 않았지만 방 안의 시선은 완전히 갈라졌다. 누군가는 연주자를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부호를 보고 있었다. 권력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는 그 시선을 이용했다.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아주 미세하게 호흡을 바꾸었다. 그리고 일부러 상대가 가장 개입하고 싶어 할 순간을 만들어냈다. 집중이 극도로 요구되는 구간,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점. 그곳에서 그는 오히려 소리를 더 줄였다. 긴장을 낮췄다. 상대의 손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선택이었다. 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계산은 어긋났고 개입은 오히려 증거가 되었다. 누군가 낮게 속삭였다. 지금 누가 연주를 망치고 있는 거지? 그 질문은 방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중립을 무너뜨렸다. 연주는 더 이상 개인의 도전이 아니었다. 이 자리를 지배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로 바뀌었다. 그는 그 변화를 느끼며 마지막 구간으로 들어갔다. 이 부분은 숨길 수 없었다. 기술도, 기억도, 의지도 모두 요구되는 지점이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했던 무대의 기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발목을 잡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되었다. 그는 그 기억을 밀어내지 않았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리 안에 넣었다. 그 선택은 연주의 깊이를 더했다. 방 안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이전과 달랐다.
이 침묵은 조롱이 아니라 집중이었다. 마지막 을무로 향하는 순간 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개입할 타이밍은 이미 지나가 있었고 더 말할수록 자신의 의도가 분명해질 뿐이었다. 연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마지막 음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 자리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 정확한 위치에 내려앉았다. 정적이 흘렀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많은 것이 정리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으며, 누군가는 처음으로 부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자리는 더 이상 그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고개도 들지 않았다. 다만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 연주가 무엇을 바꿨는지 그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방 안의 공기가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연주가 끝났지만 아무도 즉시 현실로 돌아오지 못했다. 소리는 사라졌는데 여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박수는 나오지 않았고 환호도 없었다. 그 대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동시에 멈춰선 결과였다. 방금 전까지 이 자리를 지배하던 질서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는 급함이 없었고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계산이 끝난 사람 특유의 정리가 느껴졌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의 방식으로 마무리해야 했다. 이 자리가 완전히 자신에게서 벗어났다는 인상을 남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방 안에 들릴 만큼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권력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체면이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도발이 아니었고 조건도 아니었다. 단지 이 판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카드에 가까웠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연주자에게로 모였다. 이제 진짜 선택의 시간이 도착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수많은 시선을 견뎌낸 손이었다. 떨림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쌓인 시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손은 한때 박수를 받았고 한때 외면당했으며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버텨왔다. 그는 그 모든 시간을 동시에 떠올리고 있었다. 이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다. 이 자리가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다. 이름, 복귀, 무대,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의 회복. 한 번에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도 얻지 못하는 조건이 지금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아무 말 없이 물을 건네던 손이 떠올랐다. 연주가 끝나도 평가하지 않던 시선. 잘했다는 말도 실망했다는 말도 하지 않던 침묵. 그 침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를 무너지지 않게 만든 유일한 지탱점이었다. 그는 그 시간을 배신하지 않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되찾는 대신 그 시간을 지켜내는 선택을 하기로 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부호를 바라보았다. 시선에는 도전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아주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그 약속은 필요 없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는 놀람이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얼굴이었다. 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선택은 그의 계산 안에 없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붙잡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조건을 바꾸지도 않았고 다른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연주는 증명이었고
그 증명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으며, 누군가는 자신이 방금까지 믿고 있던 기준을 다시 떠올리는 표정이었다. 이 밤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기억되는 방식은 처음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었다. 그는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확실했다. 조명은 여전히 밝았고 안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밖의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의 소음은 익숙했다. 그는 그 소음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도망치듯이도 도전하듯이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걸음이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 밤은 말해주지 않는다. 그가 다시 무대에 섰는지, 이름이 다시 불렸는지, 세상이 그를 어떻게 기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이 밤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다. 증명해야 할 대상도 설득해야 할 시선도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화려한 결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얻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를 구한 것은 운명이 아니었다. 운명 앞에서 자신을 팔지 않겠다고 선택한 태도였다.